안녕하세요. 저는 4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남희안이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쓰라렸던 마음을 적었던 글이 책으로 담겨서 여러분들 만나게 됐습니다. 4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네. 와, 네. 제 부족한 경험이 네.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굉장히 좋은 직장을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 안정적이면서도 또 미래도 있는 네. 그런 직장에 다니고 있으신데 그 4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책이 주식 투자를 하신 거고 약간의 실패담도 담겨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괜찮으셨던 건가요? 그렇죠. 그만큼 탄탄한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해봐도 될까요? 제가 항상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월급이 정말로 소중한 거다. 이게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혹시 조금 실패하더라도 이 만회할 수 있는 어떤 원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원래 회사를 좋아했었는데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더 이 회사에 대한 가치를 더 거의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물론 또 지금은 잘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겸손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혹시 좀 그동안 주식 투자를 한 몇 년 정도 해오셨고 성과는 좀 어땠고 과정이 좀 어땠는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 건 2008년도 입사를 하고 나서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정말 가슴이 새 가슴이어서 주식을 사서 10원 떨어졌을 때도 손절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첫 투자 거래였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쭉 안 해오다가 2016년도에 이제 셋째가 태어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했던 게 당시 주식을 아무나 어느 때나 원할 때 굉장히 작은 자본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게 주식 투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작을 했던 게 지금 벌써 6년째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성과라고 하면 책에도 적어놨지만 내놓을 만한 성과는 없습니다. 금전적으로는. 근데 저한테는 진짜 살면서 겪어보지 못할 수많은 경험들을 남겨줬고 네. 그리고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나를 좀 잘 알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보니 수많은 제가 있더라고요. 투자를 할 때. 욕심쟁이도 있고 쉽게 포기하는 저도 있고 그리고 조그마한 일에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저기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자하면서 알게 된 건 저에 대해서 좀 속속들이 알게 됐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그 자기를 이렇게 좀 잘 알게 되신 건가요? 네. 그 다른 방법도 사실 많잖아요. 뭐 공부를 하면서 알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친구를 여행을 뭐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네. 주식 투자를 통해서 가장 많이 알게 되신 건가요? 밑바닥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보면은 소프트웨어 개발 13년 네. 차신데 이것만 보면은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논리적이고요 이성적이고 네.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제가 첫 느낌이 굉장히 침착하셔서 잘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 지금의 저와 투자할 때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거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투자하는 사람 중에도 다양한 인격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업과는 무관하고 평소에 저와는 무관하게 투자할 때 저는 소심하기도 하고 근거 없이 대범해지기도 하고 낙관적이다가도 갑자기 비관적으로 바뀌고 무슨 어떤 정신적 조울증 환자처럼 굴 때도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조금씩 추스려서 하나의 인격체로 모아가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든 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그게 진짜 훌륭한 투자자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 책의 모토도 대단한 투자자가 되기 이전에 마음 편한 투자자가 되자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싶어서
지금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투자해 오시면서 좀 중요했던 이슈, 그 가운데서 어떤 사건들이 좀 있었다면. 제 밑바닥을 보게 해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대선 테마였습니다. 그 2017년도 16년 말부터 불어오기 시작한 대선 이슈 때문에 각종 종목들이 날뛰던 때였거든요. 제가 2016년도부터 주식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우량주 위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 장이 좋았던 탓에 수익이 조금씩 났죠. 일주일에 10% 소소하게 하면 이 참 좋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주일에 10%? 네. 1년에 10%가 아니고. 그러니까 첫 경험부터 저를 이제 이런 길로 들어서게끔 초석을 깔아줬던 것 같아요. 그 주변 분위기가.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보니 몇몇 분들이 대선 테마주에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에 몇백만 원 벌었다는 분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 이제 셋째를 생각하면서 주식 투자를 했던 저는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나는 일주일에 10만 원 벌었는데 하루에 몇백이면 나도 저걸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이제 조금 슬쩍 넣어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 금액이 점점 커지죠. 또 이게 또 잘 되는 경우가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난 정말 약간 천재구나. 역시 일도 잘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금액이 점점 불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한순간에 이제 떨어지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단 몇 달 안에. 그러면서 이제 저를 직관하게 되죠. 와.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두세 달치 월급이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한 달치 월급을 볼 때는 좋았거든요. 두세 달치 월급이 하루아침에 탁 사라지는 걸 보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지난 과거를 쭉 돌아보니 이건 정말 미친 짓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욕심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정말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의 금액, 쉽게 벌려고 했던 그 마음이랑 정말 쉽게 벌렸던 그 돈 때문에 사람의 태도와 삶의 방향이 어떻게 틀어지는지도 그때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몇 년간 테마주로만 이제 그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몇 년 동안?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조금씩 공부를 하고 이건 정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이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해서 테마주에서 슬슬 조금씩 손을 떼면서 이제 코로나 시국이 온 거죠.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서 다시 저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아직 그 본성을 다 못 버렸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와이프의 촌철살인 같은 말 한마디에 진짜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때 정말 1400대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 1400대 떨어졌을 때 정말 기회다 생각하고 모든 걸 다 쏟아 부어 보려고 했었는데 와이프의 만류로 하지 않았거든요. 너 인생 한번 바꾸려다가 인생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콕 찔려서 사실 집안의 기둥을 땔감으로 쓰려고 했던 참이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집 같은 거 담보받아서. 그런 셈이죠. 있는 돈 없는 돈 다 땡겨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와이프가 딱 그런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지금은 아쉬운데 그렇게 한번 그 기회를 정말 이래선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차트를 보면 그냥 쭉 코로나 때부터 올라온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서도 등락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등락 속에서 정말 편안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하루에도 10%, 20%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마치 잡주처럼 우량주들이 움직였었는데 그 와중에도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똑같이 그런 등락을 하고 있는데도 진짜 제가 가진 돈으로만 딱 하고 있으니 떨어져도 괜찮고 오르면 좋고 이런 마음가짐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정말 큰 배움을 얻었고요. 와이프의 도움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음을 정리해보기 시작한 게 그쯤이었습니다. 네. 그 1,400까지 떨어졌을 때 아내분께서 촌철살인을 날리시고 네. 그때 어떻게 보면 욕심 네. 그거를 한번 접으신 게 네. 이렇게 좀 마음 상태가 많이 바뀌게 되신 건가요? 네. 그게 항상 여기랑 여기가 제일 멀다고 하잖아요. 생각은 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머리보다는 손이 더 가깝거든요. 마음과. 항상 이게 움직이더라고요. 이걸 한번 이겨내고 나니까 이래서 이 마음을 이겨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1,400이면은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해왔던 그 손이 빠르게 움직이는 가장 피크의 순간인데 네. 그때 한번 딱 참아본 게 네. 그렇게 이제 큰 변화를 이끌게 되신 거군요.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테마주로 이렇게 조금 몰입을 하셨는데요. 네. 주변에서 테마주는 하면 안 된다. 네. 또 주식 공부하다 보면은 보통 그런 게 앞부분에 딱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게 좀 눈에 들어오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여기랑 네. 너무너무 멀었습니다. 네, 여기 좀 서로 소통을 하면 좋은데 각자 따로 놀더라고요. 근데 손은 항상 마음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본성인지 언제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실수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마음이 이성을 설득하는 때도 있거든요. 야, 이건 된다니까 내가 느낌이 와 하면 머리가 그래? 하면서 따라주는 경우도 있다 보니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보면 그래 이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오르내리는 차트를 보면 제 마음이 아니거든요. 또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다시 하면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게 테마주로 투자를 한다는 게 단타를 계속 하는 건가요? 짧은 기간 동안? 아니면은 뭐 다음 달에 급여가 들어오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좀 물을 탄다는 건가요? 모든 상황의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테마주를 하면서 급등락을 할 때 생각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얼마이고 당장 다음 달에 들어올 돈이 얼마이고 이런 것들이 그냥 자동 계산이 됩니다. 그럼 이 정도는 더 넣어도 되겠다. 지금 10% 올랐는데 내가 더 넣지 못해서 이것밖에 수익이 안 났구나. 뭐 이런 이상한 욕심과 후회와 아쉬움이 막 듭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제 그 반대되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때 때마침 시장이 반대로 가버리면 이제 허탈해지는 거죠. 아니 그 소프트웨어 개발 이렇게 하시면 뭔가 이렇게 진짜 차트 같은 거 분석도 잘 하실 것 같고 굉장히 그 과거의 뭐 백테스트, 과거 자료 데이터 이런 것도 잘 보시면서 추세선 같은 것도 예측도 잘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셨나요? 제가 파이썬으로 프로그램까지 만들어가지고 기업 분석 그 자료들을 받아서 엑셀로도 만들어 보고 다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제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혹은 평소에 이걸 개발하던 형식처럼 백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텐데 언제나 마음이 앞서더라고요. 그런 백데이터를 가지고도 실제로 이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책들을 보면 군데군데 마음의 문제고 심리 게임이다라고 하는 게 그걸 직접 해보면서 이제 깨달은 거죠. 이걸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더라도 이 마음 하나를 이기지 못하니 계획대로도 이행이 안 되고 그 계획을 끝까지 완료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가가
10% 정도 이렇게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더 올라갈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음 날이나 뭐 이렇게 예측과 달리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네. 거죠. 엄청 많죠. 엄청 많은 거죠. 엄청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오를 거라는 생각으로 샀으니 떨어지는 거는 우선 용납이 안 됩니다. 우선 화가 먼저 나고요. 그러고 나서 돌이켜 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 그래. 이래서 분할 매수가 있지. 그렇게 또 사게 되더라고요.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 기업의 인맥 혹은 뭐 지인 중에 누군가가 있고 뭐 등의 이사로 누가 있고 이런 것들로 그냥 시세만 만들다 보니까 언제든지 꺼질 수 있는 것인데 그걸 기반으로 그냥 투자를 하다 보니 다음날 뭐 마이너스 10% 15% 있으면 이유는 모르지만 떨어졌다는 사실만 가지고 그때 기점으로 다시 청사진을 그리죠. 아직 이 지인이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아니니까 다시 어떤 그 투표율, 예측치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더 사게 되고. 그러니까 전략적이지 못한 거죠. 마냥 청사진만 그려서 잘 될 거야 라고만 해놓으니 몇 프로 떨어졌을 때는 잘라야지 이런 계획조차 없었던 거죠. 그리고 잘라야지라고 마음 먹었어도 이때 이까지 떨어져서 다시 오르는 경험들이 있거든요. 이 아쉬움에 확률적으로 행동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언제나 예외는 있다 보니 이번엔 좀 다르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있다 보면 이제 더 떨어져서 이제는 손도 쓸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바닥을 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도 또 네. 많은 거고요. 네. 진짜 지하실이 있는 건가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뭐 차트 분석을 하다 보면 저희가 뭐 이런 이중바닥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서 그러면 상승 추세가 될 거야. 이런 기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런 차트만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안 내려올 거야. 왜냐하면 이중바닥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그 시점 언저리에서 사면 그 밑으로는 더 이상 제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망연자실 바라보고 있게 되고 그러다가 다시 오를 거라는 생각으로만 계속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상장 폐지까지 가기도 하고. 그래요? 네. 와, 그렇구나. 그러면은 혹시 거기서 상장 폐지 아니고 계속 버티다가 좀 다시 이렇게 원금 이상으로 올라온 경우는 없으셨나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으셨고. 그런 건 또 본전이 되기 이전에 다 팔게 되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본전만 바라보고 있게 되는 상황인데 그 본전까지도 못 버티는 거예요. 계획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까지 올라왔다 또 떨어지면 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제일 최악이다 생각하니 그냥 팔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다 했는데 이게 그게 또 원금을 뚫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은 거죠. 네. 진짜 이게 미래를 모르는 거군요. 이게. 네, 맞아요. 저희가 미래를 알려면 물속에 들어가서 눈을 떠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미래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정말 그 속에서 내가 어디까지 보려고 노력을 했는지 생각해 보니까 좀 허망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으세요? 네. 지금은 미래가 안 보인다는 게 보이는데 그때는 제가 그리고 있는 게 미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상상이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엔 그러면 투자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은데 고전해요. 네. 혹시 이번엔 대선 테마 혹시 투자 안 하셨나요? 손도 안 댔습니다. 그러셨어요? 잘 하셨네요.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조금 이렇게 그래도 미련이 남거나 마음속에 좀 충동이 일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제가 책에도 적었는데 그 정치인 분들은 제 그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가슴 시린 주인공들이거든요. 제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소식들이 들리잖아요. 어떤 후보 네.
이제 출마를 포기했지만 또 많이 급등하다가 또 떨어지고. 네.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손을 댔었죠. 2017년도에. 그 이번에는 너무 편안하게 그게 되더라고요. 이 경험이 참 중요한 게 이번에는 제가 이건 하지 말아야지 다짐했던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게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건 내게 아니구나 라고 한번 해봐서 그런가 봐요. 근데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현상이 똑같이 반복돼서 나타난 거잖아요. 네. 신문지상이나 주가 흐름으로 보면은요. 근데 그 가운데서 진짜 돈을 번 사람은 어떻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소수라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걸로 돈을 버셨으면 정말 축하드리고요. 혹시 돈을 잃었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잃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당연한 수순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지난 과거를 돌아봤을 때.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돈 버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전에 투자대회에서 1등 하셨다는 분도 그 당시에 그 투자대회에서 그런 주식, 그런 테마를 집중적으로 매매해서 1등 하셨더라고요. 그분은 근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항상 뉴스 서칭을 하시고 항상 이 기업의 그 테마와 관련된 어떤 뉴스 그리고 그게 연관돼 있는 어떤 사실들을 매번 체크하면서 시세나 이런 것들을 욕심 부리지 않고 맺고 끊는 게 분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런 거를 하기 위한 본인만의 계획과 철저한 이행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분을 따라 한다고 해서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절대 없거든요. 언제나 여기와 여기는 다르다는 걸 인정만 하면 내가 저건 할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 돈을 버셨더라도 다음에 그걸로 또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철저하게 이번과 똑같이 하셔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걸 투자를 하면서 처음에 돈을 좀 벌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쉬운 게 없구나. 공부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사서 좀 오르면 팔면 되는구나 라고 시작을 했는데 매년 4년에 한 번씩만 이걸 해도 돈을 엄청 벌겠구나라는 청사심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간사해서 만족도 없고 아쉬움은 더 크게 느껴져서 자꾸 더 크게 더더더를 외치다 보니 나중에는 한 번에 하는 순간 그 더더더 하던 것들이 다 없어져.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하는데 아마 이렇게 말씀드려도 분명히 또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좀 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데여보는 게 가장 좋은 경험인데 그 데이는 게 좀 작게 데이면 학습이라는 인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크게 데이면 아무래도 현실 부정을 하게 되니까 다음엔 좀 더 철저하고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 주식 투자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공을 처음에 하고 두 번, 세 번 계속 연이어 한다 해도 그게 이제 자기 과신이 돼서 어느 순간 한 번에 더 많이 돈을 낼 수도 있으니까요. 네. 한 번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도 처할 수 있는. 맞습니다. 왜 돈을 잃지 말라고 했는지를 그때 알겠더라고요. 원금을 잃지 말라. 네, 잃어보니 모든 상황을 다 뒤집어 버리게 되더라고요. 생각도 그렇고 마음가짐도 그렇고. 우선 잃으면 이걸 빨리 메이크업하고 싶어서 무리하게 되고. 더 무리하게 되고. 무리하면은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큰 돈을 더 넣든지 급등하는 데를 따라가야든지. 그러면 더 큰 리스크를 안고 하니까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그렇게 성공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엔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구나. 다음에 또 그러거든요. 야, 그러시군요. 전 진짜 이런 경험들을 반면교사로만 배우시고 직접 경험하는 거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투자의 민나 꼭 읽어봐야겠네요. 간접적으로 경험해보는 게 제일 좋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만약에 직접적으로도 한번 경험해 보신다고 하면 소액으로 한번 해봐라. 네. 그렇게. 그럼 아까 이제 미래를 좀 예측할 수 없고 네. 물속에 들어가서 눈을 뜬 것 같다라고 네. 하셨고 네. 지금은 많이 바뀌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은 좀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세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제일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요. 모든 분들이 다 아는 투자 방식입니다. ETF를 사 모으고 연금저축펀드로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간다. 이거를 모든 사람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걸 하는 것과 들어본 거는 전혀 다른 얘기더라고요. 저도 이 주식이 하루에도 10%씩 올라가는데 ETF를 하면 세금 효과든 뭐든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해보니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겠더라고요. 우선 제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고 싶은 것들이 다들 많잖아요. 주식만이 삶이 아니다 보니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사실 주식 때문에 삶을 갉아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날 주식이 오르면 기분은 좋지만 팔까 말까를 고민하게 되고 주식이 떨어지면 말도 못하죠. 그런 상황에서 내 일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주식 하나만 이렇게 좀 멀리 두고 그래 넌 내가 잘 키우고 있는 화초니까 여기서 내가 물도 주고 햇빛도 쬐어주고 있으니 잘 크겠지라는 생각으로 한 좀 밀어두니까 제가 그리고 싶었던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고 이런 자기의 삶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드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주식에 매몰돼 있다 보니 모든 게 기승전결 주식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추구하는 방식은 처음엔 정말 대단한 투자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한 일주일에 적어도 10%. 못해도 하루에 1%. 이런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를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지금 노동력을 자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간 동안에만 이 자본이 충분히 클 수 있는 여유를 가지자라는 생각으로만 하다 보니 오히려 회사 일도 예전보다 더 즐거워지고요. 그리고 모든 어떤 뉴스나 즐길 거리들이 예전처럼 주식으로만 생각이 향하지 않고 정말 이 뉴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이 뉴스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정유시에 투자할 때 정유시설 미국에서 태풍이 일어나서 정유시설이 파괴됐다고 하면 은근히 좋아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나쁜 마음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었을 때도 기회다라는 생각이 아니 들지는 않았는데 그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그래도 같이 가슴 아파할 수는 있었거든요. 예전과는 좀 마음가짐도 달라진 것 같아요. 주식이 삶의 중심축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적어도 그 축이 내 삶을 흔들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좀 편안하게 내가 가는 길에서 나중에 얘가 좀 잘 안 되더라도 상관없는 거라고 여기면서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로 ETF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네.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근로소득, 노동을 하는 동안 얘가 잘 자라나는 거를 네. 지켜봐는 거네요? 네. 그러면 주식을 팔진 않으시는 건가요? 팝니다. 어, 팔지 않는 주식은 없고요. 어,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사는 주식들은 뭐 사고 팔고 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사고는 있는데 이번처럼 우크라이나 때 주식이 많이 떨어져서 이때는 어차피 쭉 사 모을 건데 좀 있는 여윳돈을 좀 더 넣어놔도 되겠다 생각을 해서 넣었었거든요. 이러고 조금씩 올라온 주식을 보면 다시 팝니다. 일정 부분 유지를 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있는 돈 없는 돈 레버리지까지 땡겨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늘리고 싶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 늘어난 수익만큼 제 몸이 이렇게 수그러들더라고요.
이 움직일 여력이 없어지더라고요. 음. 마음도 조급해지고. 그래서 항상 일정 부분은 현금 여유를 가지려고 요만큼 자란 상추를 떼내듯이 조금씩 떼서 다시 주머니에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그 ETF 이런 것들은 좀 어떤 섹터를 좀 투자를 하시는지 공개 가능한 범위가 있으실까요? 아, 그럼요. 다들 하고 있고 다들 하라고 권유하는 것들입니다. 그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네. 추종하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위주로 사고 있고요. 그리고 좋게 보는 산업군들이 다들 이제 신재생, 뭐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조금씩 나눠다고. 그리고 메타버스 테마로 ETF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씩 담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안에 내부를 보면 뭐 LG 이노텍이니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투자하기에는 이 예전의 경험들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단 ETF가 낫겠다 해서 ETF를 하고요. 뭐 개별 종목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대부분 개별 종목을 사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예전에 참 이해할 수 없었는데 요즘에는 공감을 하는 것들이 핸드폰이 망가지지 않았는데 다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핸드폰, 말짱한 핸드폰에서 결함을 찾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걸 정말 갖고 싶어서 계속 들여다보는 걸 보면서 이런 거구나. 영향력이라는 게. 그래서 애플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회 될 때마다 하나씩 사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혹시 한국 주식 가운데는 좀 모아가는 개별 종목은 없으세요? 모아갔던 게 현대차하고 SK이노베이션을 모았었는데 요즘에 좀 성과가 좋지는 않죠. 현대차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저는 그냥 욕심 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목이 없다 보니 개별 종목을 이래서 개별 종목을 나는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또 배우고 있고요. 그 개별 주식을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소기업들, 중소기업들을 이제 조금씩 모았었는데 걔네들이 성과가 좋아서 조금씩 정리를 했고요. 뭐 대부분 그 정리한 것들은 비메모리 관련 ETF로 다시 담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ETF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거네요, 지금. 네. ETF가 정말 좋은 게 이번에 느꼈던 게 시장이 훅 떨어질 때 개별 종목은 20-30%씩 떨어져도 ETF는 또 10% 많아봤자 15%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이 종목이 좋아 보이고 이 종목이 좋아 보여서 그냥 내 부족한 안목을 커버하고자 ETF를 샀던 건데 이게 ETF보다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ETF를 조금 팔고 얘를 이제 사봤거든요. 그랬더니 뭔가 더 좀 초과 수익을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또 그런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항상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들 하시잖아요. 투자를 하고 있어도 저축은 꼭 따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저축을 하는 게 좀 기회 손실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ETF를 큰 변동 없는 ETF를 저축하듯이 모아도 될 것 같아요. 쭉 오르면 수익이 나는 거고 혹시 떨어지더라도 평소에 투자하고 싶었던 다른 더 떨어진 종목을 살 수 있다 보니 현금같이 마치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느낌으로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ETF를 항상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저축과 ETF 매수 비율이 혹시 있으신가요? 매달 이렇게 소득이 들어왔을 때? 네. 비율이라고 하면 우선은 돈을 빼서 넣어야 되는데 저희가 식구들이 많다 보니 이게 항상 지출 통제가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나오는 금액을 하고 있는데 연금 저축펀드에 넣는 돈은 항상 일정 금액 자동 이체를 시켜놓고요. 그러고 나서도 카드값이나 이런 걸 다 제하고 나서 들어갈 돈이 이제 남으면 아이들 계좌로
조금씩 돈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같이 일이 생기면 그동안 못 사줬던 것들을 하나씩 담아보는 거죠. 이 얘네들의 정권 계좌는 쭉 갈 거다 보니 오히려 제 거 살 때보다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체계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지는 않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은 빼놓고 그 외의 거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셋째, 넷째는 아직 시간이 많으니 좀 현실화되고 돈이 되기에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은 메타버스 같은 ETF를 좀 더 사고 나스닥은 아무래도 변동폭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그 시점을 잘 잡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괜찮은 것 같아서 반도체 ETF 같은 경우에는 다들 똑같이 뭐 5만 원, 10만 원씩 사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를 테스트 해보는 몇몇 개의 계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중에 탁 성과를 봤을 때 요런 계획은 좀 맞아 들어갔고 이거는 다음엔 좀 다르게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야, 그 2016년과 2022년이 정말 그 주식을 매수하는 그 종목도 너무 다르고요. 네.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떻게 요즘에는 그러면 좀 마음 편한 투자를 하고 계시고 만족할 만한 그런 투자 느낌, 뭐 성과 이런 거를 좀 거두신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성과라고 하면 금전적인 성과는 제가 책에도 언급을 했지만 금전적으로는 사람들이 항상 책 내면 그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돈은 많이 벌었어. 그때마다 아닙니다. 이건 실패담입니다. 라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금전적으로는 이제 손실을 해보겠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법 많이 손실을 입었던 걸 어느 정도 메이크업을 했고 제 나름대로는 이게 수입보다는 더 큰 성과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더 큰 성과는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좀 많이 알게 됐고요. 제가 하지 않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명확해졌습니다. 나란 사람은 이거를 한다고 잘할 수가 없구나라는 거를 그냥 체득했습니다. 이걸 해보니 안 되는구나라는 거. 그리고 가장 큰 것 중에 정말 큰 게 주식이 삶에서 조금 많이 옅어졌습니다. 이게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무관심해졌다, 묻어둔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내 삶에서 주식을 제하더라도 크게 내 삶이 불행해지거나 어떤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불안하거나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어떤 게 아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민망한 게 저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자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다 보니 좀 죄송합니다.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좋은 종목도 추천해드리고 장기적인 안목도 제공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잘 못하는 거라. 근데 항상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거 하나입니다.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건 삶에서 주식이 조금만 옅어져도 삶이 되게 풍부해지더라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지나치게 매몰돼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기도 쉽지 않고요. 다들 각자 삶이 있다 보니. 근데도 하다 보면 빠져들게 되거든요. 일희일비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없어지고 그런 환경들이 제거되고 나니 너무 편안한 거죠. 주식이 떨어지고 어느 국지적인 전쟁이 생겼다고 해도 다른 것들을 더 안타까워할 수 있고 다른 것들에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얻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주식에서 거리가 멀어진 게 수익률도 그 이제 원금 회복 그 이상까지 올라온 거고 또 삶에서도 행복, 즐거움 이런 게 더 생긴 거고 역설적이네요. 이걸 정말 예전에 왜 몰랐을까라고 하지만 그때는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런 환경에 있어 보지 않았고 겪어보지 않아서. 그래서 이 글을 쓰면서도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한번 저 같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마음을 진짜 어떻게 전할까를 생각하면서 글을 적었는데 또 이런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근데 뭐 책에 그림도 직접 그리셔가지고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제 얼굴이 많이 들어가 있죠. 좀 못난 얼굴. 책에 또 소제목들이 되게 흥미로운 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량 종목에 장기 투자하세요? 나만 안 되는 건가? 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이건 어떤 내용인지. 그 많은 분들이 하신 얘기가 난 장기 투자를 못해서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 지나고 나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왜 장기 투자가 되지 않는 걸까? 내가 문제야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여러 사례를 들어서 말씀도 드리지만 장기적인 안목이 없는 저로서는 이 장기 투자를 끝맺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누군가의 의견을 듣고 장기 투자를 시작하더라도 어느 순간 흔들립니다. 언제나 여기 있는 장기 투자라는 생각과 여기 있는 당장 수익을 보고 싶다는 마인드는 정말 극과 극을 달리거든요. 언제나 이겨야 되는데 언제나 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너무 장기 투자에만 매몰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장기 투자하지 않아서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위로 차원에서 글을 적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는 말라고 했으니까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이 장기 투자라고 제가 얘기 붙이긴 했는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투자를 하면 되겠다. 장기적으로 하는 투자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장기 투자를 찾아보자 해서 제 투자 형태를 살펴보니 연금저축펀드에 일정 금액을 넣어놓고 그 IS 계좌에 넣어서 어느 정도의 ETF를 확보하고 이렇게 해놓고 나면 다른 곳에서 가슴 아플 일이 적어지거든요. 제가 테마주를 지금은 안 하지만 혹시 그걸로 테마주 투자를 하고 한다고 해도 이미 큰 금액들은 다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들은 큰 타격이 아닐 수 있겠더라고요. 제 장기는 ETF다라고 저는 장기를 설정을 한 거죠. 그러고 나니 자연스럽게 연금저축펀드는 장기 투자 모드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장기 투자해야지 하고 이거 산 게 아니거든요. 연금저축펀드에 나중에 노년에 써야 되니 우선은 자산을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하나 쓰자라고 했던 것이 장기 투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해야지 하고 접근하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무덤덤한 분이거나 아니면 정말 데이터베이스로 자신의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존니 대표님의 투자 방식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진짜 그럴 수 있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다고는 하시지만 그래서 반복적으로 봐야 됩니다. 존니 대표님 영상은. 그걸 어느 순간 안 보면 제 마음이 이렇게 틀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ETF를 딱 사는 순간부터는 제 마음과는 무관하게 걔는 그냥 그런 환경에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지 않아 내가 실패했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장기 투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도 하고요. 어느 순간은 장기 투자 안 해서 성공했던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장기 투자에 매몰되지 마시고 자신의 장기를 찾고 환경 설정이 되게끔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님의 그 장기 투자는 연금저축펀드와 ISA를 먼저 활용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투자를 고려하는 그렇게 이미 그냥 세팅을 해버리는 거네요, 애초에.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소제목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급등주에 환장하던 내가 코인 투자 못하는 이유. 네, 제가 코인 투자는 안 하시는 거죠? 코인 투자를 못했습니다. 처음에 지금 하세요?
아니요. 어. 지금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NFT 그림을 조금씩 그리니까 NFT 재밌겠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코인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왜 나라마다 시세가 다르지라는 거였거든요. 그런 것들부터 이해가 안 됐었는데 제일 처음 코인 트레이딩이 재개됐을 때 앱은 엄청 빨리 깔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주식에 진심으로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텔레트레이드라는 앱을 통해서 항상 외신 뉴스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게 알람 설정해 놓고 쉬는 시간만 되면 빠르게 서칭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코인 트레이딩이 NTS 같은 앱이 나왔을 때도 깔기는 가장 먼저 깔았어요. 그게 몇 년도쯤 되신 거죠? 2017년. 어. 그렇게 시작했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해서 코인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들을 찾아보고 하니 설명은 계속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좀 차일피일 미루고 테마주로도 머리가 아픈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안 되겠다. 테마주에서 좀 이제 좀 멀어져야 되겠다 해서 2018년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바이오 주식도 날라가고 막 코인도 엄청 오르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때 저희 팀에서 이제 10배 수익을 내고 있었던 분이 있었어요. 코인으로. 와. 정말 과감하게 투자를 하셨지만 그 10배가 될 때까지 기다린 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단한 분에게 이제 매번 기뜸을 받으러 이렇게 갔었어요. 그분이 얘기해 준 사례들에서 저의 이제 불안한 미래를 본 거죠. 그 형수님이 밤중에 10배 오른 그 코인이 10%가 떨어졌다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와이프분이. 네. 그 형수님이 불안해할 만도 하죠. 원금이 사라진 거니까. 저는 더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 형님이 이제 10배가 오를 때까지 견딜 수 있는 멘탈을 가지고 있다 보니 아무렇지 않은데 형수님은 그게 아닌 거죠. 저는 이제 형수님에게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형님이 말을 너무 재밌게 하셔서 한참 웃기는 했지만 웃는 속에서 제 모습이 그냥 딱 보이더라고요. 와,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 24시간 동안 불안에 떨 수는 없겠다. 24시간 동안 거래되는 코인을 하면 하루에 지금 주식 열리는 장 동안에도 이 받는 스트레스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 급등하는 시세에 투자하는 건 정말 불안에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불안은 살 수가 없어서 제 스스로가 너무 겁을 먹어서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뭐 이 정도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주식이 옅어진 것만큼 할 수 있으면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저에게는 안 맞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참 되게 제가 들으면서 되게 흥미로운 부분은 오히려 이렇게 테마주 급등주를 따라다니시는 분들은 네. 오히려 그런 더 변동성이 큰 코인 투자를 더 선호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더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자님께서는 오히려 그게 스트레스고 힘들다고 생각해서 거기까지는 못 하신 거잖아요. 네. 제 장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또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아, 급등주 테마주 투자를 하는 게 정말 불안했구나. 네. 힘들었구나. 네. 저는 처음엔 참 즐겁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롤러코스터 타듯이. 근데 지나고 보니 되게 불안한 상태로 있었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연인이랑 놀이공원을 갔는데 저 바이킹이 너무 무서운데도 즐거운 척 해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와 하다가도 손이 막 이렇게 오그라드는 이런 느낌이라고 해요. 보면서 참 많이 제가 제 자신이 너무 안타까워서 좀 요즘엔 많이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 10배 이상 좀 올라오신 분은 또 그 후에 어떻게 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 그분은 재테크를 제가 보기엔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이라 요번 코인 시세 오를 때도 잘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구나. 그게 진짜 사람마다 다른 거고. 근데 그분이 엄청 욕심을 부려서 하지는 않으세요.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저 같으면 그런 성과가 몇 번 있었으면 금액이 분명히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정말 철저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10배라고 해도 네. 예를 들면 전체 가진 자산에서 보니까 뭐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 5%를 넘지 마라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어떤 분은 1%만 해라 이런 게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의 한계를 딱 정해놓고 진짜 그건 이뤄도 뭐 상관없는 거니까 10배까지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책에도 적었는데 1억이 자기의 0.00001%의 자산이라도 불안하면 그건 잘못된 투자인 것 같고 내가 1,000만 원을 넣어놓고도 이게 전 재산이라고 해도 불안하지 않으면 정말 이거는 제대로 된 투자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죠. 그거를 이번에 느낀 거죠. 2021년도 그때쯤에 전혀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도 공부지만 결국에는 심리, 마음이 편한 투자. 네. 내 전 재산이 들어가 있어도 내가 불안하지 않으면 투자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소제목이 주식 투자에 필요한 능력은 따로 있었다. 네, 맞아요.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주식의 실력을 좀 키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되게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책도 찾아서 읽고 차트 분석하는 기법도 배워보고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서 경제 관련 책도 읽고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지만 리포트가 나올 때마다 찾아보려고 하고 그래서 한때는 점심시간 때만 되면 리포트 찾아보는 게 일이었거든요. 그 주변 분들도 많이 아십니다. 점심시간 때 이렇게 찾아보던 무슨 얘기만 하면 기승전 주식 얘기였거든요. 와, 근데 공부 진짜 많이 하셨네요. 제대로 된 공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보고서를 찾아 읽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를 읽어서 뭔가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걸로 끝이었던 거예요. 뭔가 시도하지 않고 계속 지식을 쌓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해안을 얻어서 주식 투자의 이 길이 탁 보일 거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주식 투자의 길이라는 게 눈앞에 쫙 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계속 뭔가를 주입하다 보면. 근데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탁 주식시장 발을 들여도 똑같이 밀림이더라고요. 어디 길 닦인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 필요한 게 뭔가를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계속 지식만 쌓아서는 내가 이 해안이 터지지를 않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전망이 좋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한 번은 생각은 해봤나? 이 기업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내가 이 기업이 이때쯤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 인정하고 있는 건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기업이 나중에 뭐 LG화학을 당시에는 LG화학이었으니까 LG화학이 전 세계 배터리를 이제 1위 기업으로 갈 거야.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둘 거야. 해서 정부는 알았죠. 캐파 정설하고 하면 나중에는 CATL과 같이 엄청난 규모의 캐파를 가질 거야. 이런 분석을 보고는 주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주입한 걸로 나는 뭘 해야 되냐는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럼 지금 사서 그냥 쭉 묻어? 아니면 이런 중간중간에 이슈들이 있으니까 요때 팔고 요때 사고 이런 걸 해? 이런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죠. 이 기업이 지금 이런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 그래,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요렇게 갈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난 망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어느 정도는 선방한 거야. 내가 원하는 이 방향으로 가면 완전 성공한 거야. 이런 상상들을 해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길이 어딘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이 기업에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ETF를 사자. 오케이. 좋아. 이 기업 좋다는 거 알겠어. 그러면 이 산업도 좋다는 거고 이 산업이 좋으니 그럼 나는 부족한 내 안목에 베팅하지 말고 산업에 베팅을 하자. 해서 전기차 관련 ETF를 사자. 이렇게 결정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상상의 길을 쭉 돌아다니다 보니 제가 가장 마음 편하게 거닐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큰 수익을 바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 내 마음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한 군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상상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상상력은 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길을 한번 그려보는 상상력이죠.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가져서 전 재산을 넣어도 정말 나는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상상이 들면 그게 맞는 길이겠죠. 근데 저는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ETF로 돌아선 거죠. 그 쳐다보지도 않던 ETF로. 많은 분들이 스스로 상상한 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라서 많은 정보들을 접해서 지도를 그려보는데 그래도 여행 길 가듯이 요 둘레길을 걸어가면 참 좋겠어라는 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 길을 찾는데 상상력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상상력을 그리다 보면 여러 가지를 그리다 보면 그 하나하나의 감정이 생기는 네, 거죠.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 편한 네. 그걸 생각해보고 네.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ETF 산업에다 네. 투자하시는 쪽으로 가신 거고. 네. 계속 심심한 말만 해드리게 되는데 결론은 저의 결론은 그렇게 계속 도달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편안해졌고요. 편안해져서 다른 분들에게도 이래 보면 어떻게 했니라고 한 번씩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사진이 현실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건가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해서 제가 공부를 하면 탄탄대로가 앞에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는 길에 막히기도 하고 이 12차선 정도 되는 줄 알았던 차선이 어느 순간 외길로 접어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빠른 길은 없나. 투자 어떤 뭐 종목 예가 혹시 있을까요? 테마주죠. 그러니까 처음엔 산업이 좋다, 이 분야가 전망이 좋다 해서 지금은 이제 거의 눈앞에 드러난 수익들이 있는데 반도체와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신재생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얘네들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할 때였거든요. 모든 사람이 아주 전망이 좋아요라고 하고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지만 그 투자를 이어가지 못했던 건 그 중간의 과정이 탄탄대로가 아니었거든요. 아마 이렇게 올랐으면 누구도 힘들어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다음 날 오르는 거, 당연히 다음 날 오르는 거 가지고만 있으면 돼라고 됐을 텐데 이 탄탄대로인 줄 알았던 길에서 구불구불한 길이 나오고 갑자기 외길로 접어들고 산길이 나오고 하다 보니 계속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 길이 아닌가? 분명히 이 길이라고 했는데 혹시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아니면 그 말이 잘못됐나? 이런 의심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에 따라 확실히 네. 다 흔들리는 거죠. 내가 틀렸나? 마음이. 그런 길을 보다 보면 이런 게 가끔씩 한 번씩 보이거든요. 나는 외길에서 지금 앞도 못 가고 딱 멈춰 서 있는데 옆에 딱 보니까 뭔가 쌩 지나가는 거예요. 뭐지? 하고 보니 테마주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저기 빠른 길이 있었네? 이제 그 길을 딱 접어드는 거죠. 저 몇 미터 앞에 길이 없는데. 이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12차선이 1차선으로 줄어들든 다시 24차선이 되든 상관없는 그런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뭐라도 해야겠다면 이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좀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약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쉥 지나가잖아요. 막 어떻게든 하고 싶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저희 투자자들이 대부분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잖아요. 굉장히 성실하시거든요. 그러면 주식 투자도 아마 성실하게 하고 계실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그런 전심을 다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 뭐라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떨어졌어. 어떻게 해야 돼? 올랐어.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돼? 더 사야 돼? 이런 고민을 누구든 할 거예요, 아마. 그럼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올랐어. 잘 모르겠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한번 해보자. 이게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꾸 뭐라도 해야 이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안도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자꾸 뭘 하다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든 내가 뭘 했음으로 인해서 얻는 안도감이 있다 보니 사람이 본능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데 한번 안 해보자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희 가끔 금연하는 거와 빗대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담배 피지 말자라고 하는 행위는 담배 안 피는 행위가 무지하게 힘든 거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랑 같은 레벨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독해지는 거예요. 제가 담배를 끊고 독한 놈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면 이 새로운 방법이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별 문제가 없네라는 경험만 한번 생기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탁 들어서는 거죠. 그럼 다음에도 그래 안 해보지 뭐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매번 오를 때마다 제가 팔아야 되나 더 사야 되나 고민하다 보니 엄한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불타기, 물타기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나중에는 결국 또 그런 어떤 잘못된 결과로 인해서 한 방을 또 노리게 되고 그럼 또 레버리지를 또 끌어와야 되고 이게 악순환이 돼서 한번 아무것도 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정말 정말 힘든 일이다라는 생각만 있으면 아마 뿌듯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설의 투자자는 수면제 먹으라고. 그걸 자기 스스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약이라도 먹고 가만히 있어라. 맞아요. 저희 수면제 먹을 수 없으니까 한번 트레이딩을 해보는 거죠. 내가 요번엔 안 했구나. 저도 한 10번 안 하다가 한 번씩 하긴 하거든요. 이 사람 마음이 매일 같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성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날은 또 약간 이성이 흐트러져서 그런 행위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 위안을 삼는 거죠. 그래도 내가 지금 한 10번 참았다가 한 번 하는구나. 그 횟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아마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또 그 연금저축펀드 ISA로 세팅해 두셨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고 또 10번 안 하다가 또 한 번 정도는 또 이렇게 풀어주고 네. 그러면은 괜찮죠. 네. 예. 점검하는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도 예전같이 하진 않는구나.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면 좀 더러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변비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예, 누구나 한 번씩 겪어보셨겠지만 과한 업무나 스트레스 받을 때 이 변비가 한 번씩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고등학교 이후로는 거의 없었는데 한 번씩 찾아오면 되게 힘들 때 그 유튜브나 네이버를 찾아보면 좋은 것들을 많이 알려줍니다. 이거 하시면 좋고요. 키위를 드시면 좋고요. 바나나 좋고요. 유산균 하루에 3번씩 드시고요. 요것도 꼭 챙겨 드시고요. 근데 이렇게 좋은 것들을 계속해도 나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날은 또 더 좋은 게 없나 하고 찾아보다 보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절대 차가운 물을 먹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냉장고에 있는 물을 뱃속에 집어넣으면 냉장고를 집어넣는 것과 같다라면서 비유를 들고는 절대 차가운 거 먹지 마세요. 장운동이 활발해지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무슨 소리야 여름에 한여름에 그럼 따뜻한 물 먹어? 했다가 이제 계속 불편함에 한번 해봤죠. 며칠 따뜻한 물만 계속 먹었더니
키위를 하루에 5개씩 먹고 유산균을 2개씩 먹고 막 운동을 30분씩 공들여 해도 나아지지 않던 현상이 싹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나쁜 거를 하지 않으면 좋은 게 찾아오더라고요. 좋은 거를 계속 한다고 해서 좋아진다는 뭐 좋아지겠죠. 근데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 그러면 정말 하지 않아야 될 나쁜 거 하나만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또 그런 방법도 있는 거네요. 네. 저한테는 이제 잦은 매매가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였죠. 그렇군요. 이 계속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공부는 진정 배신하지 않는가 이것도 너무 막 뭐라도 하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거랑 좀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이거 조금 결이 다른 내용인데요. 네. 공부를 했는데 공부의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공부를 하고도 시도하지 않아서 그 공부의 결실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주워 담기만 하고 스스로 길을 만들었으면 됐을 텐데 그때도 정글에 들어가서 그러면 가는 길이 끊겨 있으면 좀 다른 길로 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혀 시도조차를 안 했던 거죠. 이거 많이 저희 주워 듣잖아요. 장기 투자하세요. 장기 투자하는 마인드로 하세요. 기업 분석을 꼭 하고 재무제표를 모르면 투자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다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직접 실천하는 건 별개의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가 배신을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이거를 시도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에 적어놓은 얘기가 이 글을 적으면서 찾은 얘기였는데 벽을 밀면 다리가 된다라는 안젤라 데이비스라는 흑인 운동가가 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벽을 등골이 밀면 다리가 된다라고. 그 너무 전율이 작더라고요. 근데 벽을 밀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시도는 뭐냐. 내가 직접 해보는 것이고 그러면 그 시도에 내가 이 벽을 밀려면 어떤 힘이 필요하냐. 공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수익이 나지 않아 하고 그 결과만 보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은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결과가 언제나 항상 벽을 밀어서 넘어뜨릴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아닐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벽을 넘어뜨릴 수 있는 큰 힘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모든 분들이 결과만 딱 보고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자기의 그 지난 열심히 했던 노력들을 되게 무가치하게 얘기할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했는데 아무 소용없어. 그러면서 테마주로 눈이 돌아가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서 얘기를 적었고요. 그리고 본인에 대한 공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투자하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을 한 번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내일 돈이 필요한데 장기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다음 달 결혼식인데 그 돈으로 내가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지는 않은지는 꼭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거를 진짜 면밀하게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물 한 방울이 계속 똑똑똑똑 떨어질 때 그때는 그게 바위를 뚫을 수 없지만 그게 시간과 노력이 계속 누적되면 언젠간 뚫리잖아요. 쪼개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투자라는 것도 조금 더 긴 시각과 긴 안목을 갖고 해야 되는 건데 너무 그 순간적인 단기적인 시각이 매몰되거나 주변에서 날아가는 그런 게 보였을 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맞는 걸 수도 있는데 우량주 장기 투자로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좀 잘 따져봐야 되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정답은 나와 있는 것 같은 게 어느 정도의 정답은 그 연금저축펀드 ISA나 그리고 또 우량주 장기 투자로 뭐 10년, 20년 하신 분들 성과는 또 대단한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을 뿐이지 긴 시간을 두고 벽을 밀다 보면 진짜 그 벽이 다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미시다가 좀 많이 쉬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너무 지치거든요. 지쳐서 더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이번에 안 됐어. 이번에 또 안 됐어. 이제 안 해. 이것보다는 이번에는 내가 70%만 해보고 다음에 80% 해보고 80%는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러면 다시 70%만 하고
너무 매몰돼서 주식 투자에 전심전력으로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빨리 지치시더라고요. 단기간에 성과를 보고 싶은 마음에. 네.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그 범위를 조금 더 넓혀야겠네요. 네, 어떤 재미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 내가 요번에 공부한 게, 요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이 현상은 내가 공부했던 그 내용이랑 연결이 되는구나. 만 알아도 상당한 그 보람이 생기거든요. 거기서 수익까지 생기면 이제 굉장히 뿌듯해지죠. 그러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데, 나는 운명론적이긴 하지만 10번째 이 벽을 넘어뜨릴 수 있었는데, 너무 지쳐서 5번째에 멈춰버리는 일이 생기지는 않게 좀 힘을 잘 배분하셔서 여유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저자님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소제목에 대해 여쭤봤는데 혹시 저자님께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가 생길 때마다 수락을 하고 항상 후회하거든요. 뭐 대단한 성공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는 것도 아닌데 말주변도 없고요. 이런 자리를 오는 이유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행복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 투자를 왜 하느냐라는 질문을 쭉 생각해 보다 보면 결국엔 당장의 이 생활을 미래에도 유지하고 싶다거나 지금의 이 행복을 조금 더 키우고 싶다라는 욕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하지 않아도 지금의 행복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미래에도 유지시키고 싶은 이 행복을 위해서 투자를 하면서 지금의 행복을 조금씩 갉아먹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 2년간 그래 봤던 경험이 있다 보니 모든 걸 주식으로 연관시키고 모든 삶의 틈틈에 주식과 관련된 것들만 채우다 보니까 행복하자고 하는, 좋자고 하는 이 행동이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 주식 투자가 나는 행복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무리할 필요도 없고요.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당장 좀 안 된다고 해서 가슴 아플 필요도 없거든요. 지금의 행복이랑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주식 투자하고 있으면 행복하다. 그 생각 하나 가지고 하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매번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런 자리에 염치불구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 하나의 메시지인가요? 다른 메시지는 또 없으신 건가요? 많죠. 많은데 이제 디테일한 것들은 또 계속 얘기를 해 나가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주식 투자가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참 그러면 안 되는데. 대단한 투자자가 되는 게 최종 목표이더라도 당장은 마음 편한 투자자가 먼저 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마음 편하면 길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익률을 좀 낮추더라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마음 편할 수 있는 게 수익률을 낮춰야만 한다면 낮추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랬습니다. 이거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될 수는 없을 건데요. 저는 그 많은 수익에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불안했습니다. 좋기는 했죠. 오히려 더 불안해요. 네. 근데 이 올라도 불안한 느낌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올라도 떨어질까 불안하고 떨어지면 또 떨어질까 당연히 불안하고 근데 지금은 오르든 내리든 이건 나중에 통계적으로나 확률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저기 있을 거야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믿음이 없으면 투자 자체가 이루어지지를 않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니 믿어보는 거죠. 그리고 길게 가는 이 경로를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 올라갈 거를 상상을 해서 이만큼 올라간다고 해서 불행할까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아니면 되지 않냐. 근데 혹시 이거더라도 내 삶이 완전 망가지지는 않을 거야라는 안도감이 있다 보니
지금 하는 투자가 전혀 불행하지 않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참 제 주변에 사업 또는 영업하시는 분들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 게 그분들이 한 달 동안 몇 천만 원을 벌어도 뭐 다음 달 아니면 한 3개월 있다가 불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지속되지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선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보장만 있으면 네. 단기간에 요만큼 벌었어도 상당 부분을 포기할 수 있다고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좋아하는 그 방송에 가끔 나오시는 투자하는 분들도 계속 강의를 했으면 엄청난 돈을 버셨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회의를 느끼시고 다른 투자자들을 위해서 책을 내고 뭐 제주도로 가서 뭐 또 다른 분들을 위한 책을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잘 나갈 때 더 벌어야지 하고 노력도 하셨대요. 그래서 건강이 더 나빠지기도 하고. 제가 그런 입장에서 말씀 못 드리지만 적어도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미 큰 성공을 거두고 할 수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해봤으니. 근데 저는 아직 못 해봤거든요. 그럼 못 해봤지만 저는 편안하거든요.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만큼 편안하다고 자신을 하거든요. 그럼 성공하지 못해도 저럴 수 있구나라는 거를 한번 엿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오늘 저자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느끼게 되는 거는 마음 편한 투자가 무엇인지 그 말을 많이는 들어본 것 같은데 더 절실하게 더 깊이 넓게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대단한 투자자가 되기 이전에 되지 말자가 아니고요. 되기 이전에 마음 편한 투자자가 먼저 돼보자라는. 우선은 마음이 편안해져야 길이 보이고 생각이란 걸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하는 모든 분들이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욕심이겠죠. 그래서 그래도 적어도 이분들은 읽어봐 주셨으면 하는 건 본업을 가지고 투자하는 분들입니다. 본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무 지나치게 주식에 매몰이 되다 보면 생업비 흔들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약간 어긋난 목표 의식을 갖게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월급을 하찮게 여겼던 때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쉽게 올라가고 내려가다 보니 매달 들어오는 그 금액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죠. 한 달 열심히 일한 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본업을 가지고 계실 건데 조금은 투자를 좀 이렇게 나의 인생 축에서 가장 중심에 두는 것 말고요. 여러 축 중에 하나로 그냥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얘가 흔들리더라도 꿋꿋하게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생업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 중심축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고는 흔들리면 삶 자체가 흔들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처럼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변화온 과정을 간접 경험으로 반면교사 삼아서 제가 밟았던 지뢰들 이렇게 여기 있더랍니다라는 걸만 피하셔도 어떨까 싶어서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뢰가 많더라고요. 네. 참 이게 저자님께서 직접 경험한 스토리고 또 급등주 테마주에서 ETF, 네. 우량주, 장기 투자까지 이렇게 오신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시간을 교훈을 얻는 데 있어서 좀 단축시키지 않을까 그 에너지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얘기를 하는데 영화 보면은 이번 한 번 크게 하면 인생 바뀐다. 이런 얘기하는 영화 중에 코미디물 말고는 잘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길게 보시고요. 주식 투자는 내 삶의 그냥 한 축이다. 주변의 한 축이다 생각하시면서 최대한 마음 편안하게 당장 내일 가족이랑 뭐 할지가 더 흥미로운 그런 삶을 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는 데는 편안한 마음과 그리고 행복한 일상이 꼭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그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다가 작년 한 중후반부터 많이 이렇게 변동성이 있고 그 하락도 하고 보합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많은 투자관들을 정립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투자의 민낯과 함께 읽어가신다고 하면은 그러한 생각들을 조금 더 잘 이렇게 미세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완전 실천 단위로 가서요. 네. 매월 한 여윳돈이 한 100만 원 정도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럼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여윳돈 100만 원이 들어온다는 분들은 되게 제가 그 100만 원이 들어오면 꼭 하셨으면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나이와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저라면 100만 원이면 34만 원은 매달 연금저축펀드로 불입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돈에서 40만 원 정도는 ISA 계좌에 넣어서 주식을 조금씩 더 사고요. 매달 40이요? 네. 만약에 100만 원 여윳돈이라면. 그래서 부럽다는 겁니다. 하고 나머지 20은 미국 주식을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우선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뭐 달러 투자하는 효과도 생기고 하다 보니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6만 원이 남거든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우선 1만 원은 오디오북 월 결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출퇴근길이 왕복으로 40분 정도 걸어서 다니는데요. 이 시간 동안 정말 좋은 시간을 갖거든요. 유유자적 걸으면서 듣는 이 소설이든 어떤 강의든 책이든 이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1만 원의 효과를 보았느냐 하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정말 이 삶이 풍요해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저희 사실 책 읽을 시간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걸 듣고만 있으면 누군가가 읽어주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꼭 그 1만 원은 100만 원 중에 1만 원은 오디오북을 결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만 원은 저희가 시황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때마다 네이버나 이런 곳에 항상 그 불우한 이웃이나 해외 뭐 아동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매번 그런 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그 1만 원을 그런 성금으로 매달 계좌 이체를 시킨 이후로는 그게 약간 압박감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저 아이들이 그래도 내가 매달 보내는 돈으로 조금은 나아졌겠지라고 하면서 나의 욕심을 좀 채울 수 있는 뭐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걸 하고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습니다. 매번 보이는데 자주 보면서 매번 보이는데 그게 너무 신경 쓰였는데 지금은 많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4만 원은 오디오북이랑 같은 건데 꼭 물질적으로 된 책을 한 권이나 2권 정도는 꼭 사셔서 예쁜 카페들 많잖아요. 그런데 가서 한 번씩 이렇게 분위기 잡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의 민낯 사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투자의 민낯은 안 사셔도 되는데 양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빌려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빌려보는 거가 더 불편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뭐 중고서적도 굉장히 양서들이 많더라고요. 양질로 된. 그런 거 사서 카페에서 분위기 잡으면서 맛있는 차 마시면서 한번 봐보면 혹시 모릅니다. 인생에 진짜 필요한 딱 한 문장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 한 문장으로 사람의 인생이 바뀌니까. 어디선가 보니 책을 파는 거는 종이 쪼가리를 파는 게 아니다. 뭐 새로운 인생을 파는 거다라고 누군가 얘기했더라고요.
그 돈 10,000원, 20,000원으로 남의 인생 하나 사가지고 한번 봐보시는 것도 투자에 굉장히 도움되지 않을까. 투자 서적만 읽어서는 이게 삶의 스펙트럼이 넓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편안히 가지고 이것도 좀 보고 저것도 좀 보시다 보면 아마 투자에 도움되는 어떤 한 문구나 삶에 도움되는 어떤 문구가 탁 와닿는 경험을 해보시지 않을까.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그렇게 배분을 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좀 더 나은 삶이 앞에 착착착 날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특별한 것 같은 게 보통 그 100 정도 있어서 그걸 어떻게 열돈을 쓸 것이냐 이렇게 하면 뭐 주식 30, 암호화폐 30, 뭐 30 현금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안목이 없어서 그런 포트폴리오는 제시를 못 해드리고요.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딱 들을 때 느낀 게 정말 그 마음 편한 투자 그거가 너무 각인이 되시고 그 중요성을 너무 깊이 아셔가지고 이런 구체적인 그런 뭐 1만 원의 성금 네. 그리고 1만 원의 오디오북 나머지 돈으로 책을 구매하는 거 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라. 아닙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투자의 민낯 이거 한번 꼭 읽어보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길게 보시고 성공하시는 투자 꼭 하셨으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상처받지 마시고 네. 행복한 투자.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결과는 다가 아니니까 다시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꼭 나중에 좋은 곳에서 심심하게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중에 진짜 오프라인 이런 거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자님 오늘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예. 이렇게 해서 투자의 민낯의 저자이신 남희한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